안녕하세요. 미래오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셔가지고 오늘도 일을 끝내놓고 방송을 한번 또 켜봤습니다. 오늘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인쇼 스타일을 나름 제가 좀 구분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대별로 인쇼 스타일 좀 구분해 봤는데 저한테 이제 메일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견적 문의를 좀 많이 주시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네, 공사를 많이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마음은 전국에 있는 인테리어를 싹 다 헤쳐먹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네, 바로 직감하고 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꽁꽁 싸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디테일은 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신기한 거지 그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근데 제약 조건이 많이 있긴 해요. 지방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자재나 그리고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겁을 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자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은 인쇼 스타일의 그냥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러한 느낌이 되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가장 최상위 탑티어라고 해야 될까요? 인쇼 스타일의 탑티어.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현재 기준, 현재 기준으로서 주방과 거실을 바꾸는 겁니다. 싹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가장 공사가 좀 비용이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벽을 털어서 그래서 한쪽을 팬트리 공간으로 하는 것. 이제 그게 가장 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샘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기본 공사와 스타일 공사로 나뉘거든요. 스타일 공사. 기본 공사는 무엇이냐? 철거, 목공, 타일 이런 것들. 그리고 스타일 공사는 가구류. 네, 가구류. 그래가지고 뭐 주방, 붙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사들 있잖아요. 예. 철거라든지 정가가 잡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목공도 품수 계산하기가 참 어렵죠. 현장 변수가 있으니까. 타일도 그런 면에선 어느 정도 약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가가 정해져 있는 이런 거를 스타일 공사라고 그러고,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장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금액들은 이제 기본 공사라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요런 기본 공사들, 요런 기본 공사 항목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은 가장 올라간다. 탑티어에 속한다. 네. 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 근데 확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 확장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쇼 대표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 같은 경우에는 주방 공간을 확실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장 했을 때, 그래서 견적을 낼 때는 보통 제외가 되는 게요, 샤시가 제외되고요, 그리고 확장이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외가 되면 이제 뭐 설비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탑티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확장 같은 경우는 필수가 돼버리겠죠. 왜냐면 뭐 때문에? 레이아웃 때문에. 그래서 확장이 되어 있는 곳에 사신다 그러면은 금액을 좀 아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 공사 이제 보는데, 어쨌든 요게 들어가면 이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스타일을 좀 나눠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자, 그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인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복도와 주방의 그 드라마틱한 연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방까지, 방이라든지 뭐 발코니라든지 이런 쪽에 금전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면은 단가가 또 쭉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은 힘을 빼고 거실, 복도, 주방에 힘을 가장 주고 있는 것이 현재 인쇼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레이아웃, 요 레이아웃이 가미된 거겠죠. 아주 극적으로 상황이 바뀔 때는 요거까지 이제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자, 첫 번째 도장, 두 번째 도장과 필름, 세 번째 요거는 당연히 히든입니다. 히든 도어 당연히. 그리고 LED 라인 조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배 앤 필름, 그리고 네 번째는 도배. 여기에서는 아울 디자인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9mm 문선의 디테일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9mm 문선보다는 12mm 문선을 선호합니다. 3mm 차이긴 한데 안정감이 조금 더 있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말 그대로 환경 개선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금액대 형성이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역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장만 그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리고 필름을 수입 필름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의 필름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근데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요 두 개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LED 라인 조명.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은, 자, 이게 가장 상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제가 정한 그냥 제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좋으시라고. 네. 인쇼 스타일 하고 왔는데 그냥 좋아서 이렇게 인쇼 스타일 했는데 너무 다양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를 나름 해본 거예요. 네. 이게 답은 아니죠. 당연히 답은 아닌데 제 기준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기준이니까 알아서. 네. 역시 오늘도 콩떡같이 제가 말씀드리면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성비 공사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도배로 이제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필름, 벽면 기준입니다. 요 벽면. 네. 벽면 기준이고. 그리고 아예 조금 더 가성비적으로 오게 되면 이제 도배로 이제 빠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타입,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4번도 가성비라고는 하지만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는 뭐 비싸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벽면 마감에 있습니다. 벽면에 지금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벽면이 있다고 치면요. 한 벽면당 하나의 스위치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야 이쁘다고 하죠. 요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친구들을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데요. 여기로 보내버린다든지 얘는 아예 안 쓰는 거는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디론가 움직일 때 어디를 통로로 삼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천장입니다. 천장. 네. 그래서 벽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천장입니다. 천장을 다 걷어내야 해요. 대대적인 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서 완벽한 인쇼 스타일의 디테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벽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천장을 털어내는 것이 필수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천장을 다 털어내지 말고 일부만 땜빵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뭐 이렇게 있었다면, 그죠? 뭐 이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를 땜빵해서 하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택의 차이예요. 땜빵을 하게 되면은 철거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목공 비용이라든지 전기 인입 비용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천장이 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에 있던 위치 이동이 제약을 좀 받게 돼요. 네. 중간에 구멍도 뽕뽕 뚫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공이 들어와서 칠 때 다행히 여기 이제 뭐 별로 칠 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하게 천장 벽면이 이제 이게 바닥이고요. 바닥이 천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거나요. 근데 이 두께가 각재 두께 플러스 석고 두께가 아니라 애매한 두께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 상을 띄워서 댄다거나 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천장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목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기 공사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천장은 모두 올 철거하는 것을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것은 현장 감리자라든지 각 이제 디자인 회사 스타일에 이제 맡기겠죠. 뭐 운이 좋게도 뭐 옮겨가는 위치가 별로 뭐 크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만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도 평탄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건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인 조명, 이 라인 조명이 이제 여기 적용이 되잖아요. 라인 조명이 적용이 되면은 천장이 이렇게 물기를 친다거나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아파트는 좀 천장이 좀 처져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울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천장을 모두 걷어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 조명과 벽면 제어를 위해서 천장을 털어내는 것이 필수가 된다. 그래서 목공 비율이 높아지고 공사 기간도 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타입의 공사는 천장 공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공사다.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RVD 스페이스 우리 인시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0에서 200으로 잡고 계세요. 네. 그런데 평수가 작다. 보통 30평형 초반이다. 그러면은 20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수가 60평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150까지는 그래도 가시는 느낌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제가 매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업이 이윤에 또 이제 이런 공사 비용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만큼은 금액이 뭐다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저한테 견적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견적을 드리면 그게 저희 회사의 견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환경 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당 뭐 100에서 12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요 계열로 가시면은 당연히 평당 130은 휙 넘어가게 됩니다. 네. 천장을 일부만 건든다 하더라도 공사 금액은 꽤 나옵니다. 목공 때문에 그렇죠. 전체를 다 드러내고 하면은 공사 금액은 점점 휙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견적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잡는데 좀 선택과 집중, 예. 선택과 집중,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거에 집중할 거냐, 예. 요거는 예산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쇼 스타일의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했어요. 예, 아는 만큼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쇼 스타일의 기본 목표는 몰딩을 없애는 거잖아요. 몰딩을 없애서 하얀 캔버스를 만들어라. 예.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를 최소화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인쇼 스타일. 인쇼 스타일이라고 명명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이, 그거 무슨 뭐, 에?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뭐,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네. 그냥 인쇼 스타일이라고 하시죠. 네. 이건 인쇼 스타일이라고 하시죠. 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네. 아니, 물론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 정도 파급 효과를 내신 분은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당연히 인쇼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디자이너 길을 좀 살려주자고요. 좀. 제발 좀 그만 좀 까내리고. 제가 이제 요거 아셨죠? 네, 인쇼 스타일에 대해서, 라인업에 대해서, 네, 라인업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오늘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얘기해야 되겠다. 두 번째 주제, 우리 하드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이건 그냥 제가 요즘에 그 인쇼 대표님이 그 커뮤니티에서 얘들아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야. 그러면서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막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아시죠? 위장막 씌우는 거. 예.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차는 이런 느낌일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예상도를 그리잖아요. 나도 그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제가 산디과니까, 네. 산디과 출신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뭐 인테리어 분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개발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9mm 문선용 걸레바지, 이거 특허 걸어 놓으시는 거니까 특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거 맞춰버려 가지고 이것도 유출되는 건 아니겠죠? 너무 나갔나?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디어를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공유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개발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시오 대표님이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재미로, 이거는 재미 컨텐츠, 네,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세트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천장 몰딩 쪽이랑 그 바닥 몰딩 쪽. 그래서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보통 이 TC를 걸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빠데 해가지고 면 잡은 다음에 이렇게 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걸지, 이제 이렇게 부직포도 걸고. 근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 부분에 15cm 정도 되는 15cm 정도 되는 부분, 요 부분에 바로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뭐 특별히 뭐 어떤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뭐 몰딩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걸 개발 중에 있어. 잘 모르겠지? 뭐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 이런 개념일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자,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여기 이제 석고가 하나 쳐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석고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뭔가 몰딩 개념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여기에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뭔가 이렇게 얇은 이렇게, 이게 플라스틱일까? 연한 플라스틱일까? 아니면 이게 이제 연질이죠, 연질에 뭐 플라스틱 계열.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여기가 우둘두툴하잖아요. 여기가 벽면이 우둘두툴하잖아. 그럼 이걸 그냥 딱 대놓고 여기다가 도배를 그냥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벙벙벙 뜨잖아요. 실크 벽지니까 벙벙벙. 여기는 착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긴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강도면에서 너무 낭창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탁 대면 어떨까, 그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은 얘랑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드러운 소재에서 돌돌돌 말려 있는 거지. 돌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쫙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벽면에다가. 그러면은 얘가 쫄대 개념으로 해가지고, 왜 옛날에 모기장 보면은 모기장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도 보면은 뭔가 여기가 이제 마루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1전 정도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도 조인이 되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척 붙여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조인을 시키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되게 편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은 폭은 24mm라고 그러셨고요. 깊이가 18mm라고 하신 라인 조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하고서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래요? 앉아서 했다니까.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디과 애들이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느낌이 왔어. 예상도 요번에 K8 나오기 전에 예상도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그 개념이에요. 네. 내가 뭐 인시오 대표님이 어떤 그런 비밀 무기를 내가 막 강탈하려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다 특허 걸어놓고 하시는 거니까 예상 팬심으로. 네, 한번 봐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언급을 하셨냐면요, 석고를 지탱하고 있는 상. 자, 이게 천장이고요. 자, 이렇게 가고 석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저기가 그 다루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통 뭐가 대져 있느냐? 요게 석고예요, 석고. 예. 근데 이 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높이가 18mm인 거야. 근데 석고 하나가 9mm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석고는 두고 완피를 더 치는 게 지금 인시오 스타일이잖아요. 천장 잡을 때. 천장이 좋다는 요 첫 번째 석고가 좋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전 이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자, 목상이 지나가요. 자, 이렇게 목상이 지나가.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기 업자분들 많으시죠? 여기 목수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 석고가 들어가잖아요. 자, 석고가 들어간다고요. 자, 원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만큼 째요. 그리고 어떤 모양의 구조물을 집어넣느냐? 이걸 것 같아. 야, 너무 재밌다. 예상도. 이거. 이게 LED. 이거는 9mm. 이것도 9mm. 근데 얘보다는 이렇게. 요건 뭐 한 2mm.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여기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했죠? 이게 좀 클 거야 아마. 이렇게. 자, 그럼 빛이 여기서 싹, 이거 너무 색깔이 그런가? 빛이 이렇게 싹 나오겠지. 싹, 빛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석고를 투피 해서 딱 치는 거야. 자, 어때요? 그리고 이거는, 자, 지금 라인 조명이 중간에 끊긴다고요. 어디서 끊기느냐? 요게 들어가는 거, 요 안에 쏙 집어넣는 거, 불투명한. 네. 불투명한 거에서 중간에 끊긴다고. 근데 이 끊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쭉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낭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전선 이렇게 외부에 노출될 때 몰딩 있잖아요.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알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집어넣잖아요. 나는 이거 딱 이것이죠. 이걸 것 같은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살짝 라운드가 치고 약간 보들보들한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말려 있는 거야. 이렇게 말려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분절이 돼도 얘는 뭐 2m 단위가 됐든 뭐 3m 단위가 3m는 안 되겠다.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니까 2400이 됐든 이렇게 해놓고 얘는 분절이 돼도 잘 안 보이거든요. 얘가 덮어주니까. 예상도 이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28mm라고 그러셨나? 24mm라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대박인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 네, 아니 그렇다고요. 아, 예상도. 네, 이거를 뭐 내가 해가지고 망하게 해야 된다 인쇼를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근데 진짜 이게 획기적인 게, 그러니까 인쇼 대표님이 이걸 생각하고 이거를 개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오픈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상을 건들지 않아? 그럼 석고 한 장에다가 딱, 그죠? 칼집으로 아니면 컷소 같은 걸로 살짝, 아니면 저기 먹줄 튀겨가지고 싹 잘라낸 다음에 거기다가 쏙 끼는 거야. 그 다음에 석고 옆에다가 탁, 석고 두 개를 탁 해서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그 캡이죠. 캡 긴 걸 쫙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라인도 더 얇아지고 위에 상 이것도 안 부시고, 그러면은 천장 다 걷어낼 필요도 없고 대박 사건이죠.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인쇼 대표님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하드웨어를 이렇게 참,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한다는 건요, 진짜 목적의식 가지고 해야 이게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나온다고요. 저도 산디과 있을 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핸드폰? 이런 거? 가로 본능? 언제쯤? 요즘에 요즘에 0학번 쿨제이 아시죠? 이 시절이라고. 저 99학번이니까. 한 2002년 이게 넘어가니까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거 나오고 뭐 이런 거 막 괜히 했다고요. 근데 이런 피가 흐르는 거야. 인쇼 대표님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나오면 정말 대박이에요. 기존에 있는 벽면을 뜯어내지 않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멋진 남자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두 번째 주제.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우리 그 디자인 좀 이쁘게 쓸까요? 디자인 연구회와
디자인 스터디. 네, 요거 일정은 제가 봤을 때는 6월달부터 9월달이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달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레벨 2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수업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인쇼 대표님이 뭐 말씀은 하시겠죠. 이거는 풀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말씀을 해주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디자인 연구에 오신 분들과 디자인 스터디에 오신 분들에게 저는 같이 제가 복습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주 1회 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스킬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네. 왜 그러느냐?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하기가. 전 대표님들랑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영화는요, 어벤져스 있잖아요,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계속 흥행을 했잖아요. 흥행. 나중엔 대박 쳤죠, 엔드게임에서. 근데 그 전에 아이언맨이니 토르니 뭐니 뭐 스파이더맨이니 해가지고 하나 히트를 좀 치다가 대박해서 빵 터트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수가 넘어가도 더 기대되는, 그리고 더 대박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느냐, 왜 어벤져스가 성공을 했느냐, 당연히 뭐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뭐 성공할 만한 요인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철저하게 배우들이 이게 스포하는 거를 방지를 했고요. 다음 내용에 대해서, 다음 스토리에 대해서 비밀리에 붙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기획되고 계획됐다라는 거. 저는 그거에 성공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탄, 2탄, 3탄, 4탄이 성공했던 것. 물론 모든 영화들이 1, 2, 3탄, 4탄으로 갈수록 성공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뭐로 이제 대입을 하길 원하느냐, 인쇼 아카데미에 좀 대입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저는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한 얘기냐, 1기 우리 레벨 2 대표님들에게 한번, 대표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쇼 아카데미 1기생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1기생들의 주목도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주목과 이목, 한꺼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죠? 미대 오빠라는 작자가 현재로서는 그나마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쇼 스타일 그리고 인쇼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변수냐? 어벤져스는 완벽한 기획, 계획, 뭐 배우들 컨트롤, 시나리오 완벽하게 통제가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통제. 근데 인쇼 아카데미는 전 인쇼 대표님을 의심하진 않아요. 절대. 실력이라든지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잠깐이지만 인격이라든지 인성에 대해서는 뭐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개인 사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좀 제해야 되긴 하겠지만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지금 이제 여러 그 연구의 회원, 스터디 회원으로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실력에서만큼 이 사람을 깔 수가 없다. 네, 저는 이건 인정해요. 그런데 변수는 뭐냐면요, 일기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생. 네. 나루토 분신술을 갖다가 지금 구사해 보려고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도 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루토 분신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나루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생각도 물론 파워는 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의 외모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격이랑 파워도 상당히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우리 일기생에 우리 지원하신 분들은 면면이 다양합니다. 네. 그 포플 보시고 이제 선별 기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좋으신 분, 열정이 대단하신 분, 네. 그런 분들 진짜 이 사람은 뽑아야 된다 라고 딱 느껴지는 분들, 그 실력이 됐건 열정이 됐건. 근데 그분들이 마블 배우처럼 완벽히 짜여진 각본대로 나갔을 때 완벽히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변수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디자인 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잘해. 어떤 분은 시공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잘해.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이유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뭔가 살짝 삐그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 시장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거예요. 모두가 저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가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우리 대중들과 이 디테일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들, 업자분들에게 빠르게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려면은 소속사에 속해져 있는 배우들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들을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업은 지역, 경쟁, 시공자의 레벨, 많고 적음, 지역의 어떤 수준, 뭐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변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에 주목하고 있었냐면요,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일기 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을 뭐 거의 뒤흔들었죠. 네. 그리고 2기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사람이라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걸 크게 흔들리면서 지금은 진짜 사나이 3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네. 그럼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좋아하는 쇼미더머니, 이 몇 회차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전 BY 나왔을 때가 가장 좋아서. 쇼미더머니 지금 뭐 8 뭐 이렇게 나왔나요? 모르겠어요. 9인가? 10인가? 11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횟수가 지나갈수록 더 좋은 실력자들이 배출되고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주목성이라든지 이거를 유지하려면은 뭔가 조금 더 이제 일관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변수를 줄이면서 우리 기수생들이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 생각한 게 그래서 이제 디자인 연구회랑 디자인 스터디라는 거죠. 인쇼 대표님의 취지가 인테리어 시장을 한번 바꿔보자. 네. 그 취지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루토 분신술을 써가지고 모든 것을 전수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이거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은 좋은 디자이너를 뽑고 좋은 시공 능력을 가진 분들을 더욱더 양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게, 어쨌든 기수가 늘어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접어들면은 결국에는 인테리어 쇼의 디테일, 인테리어 쇼의 시공 방법이 점점점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임팩트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수준이 상승하고 그게 표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거는 곧 인쇼 대표님이 추구하던 바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일종의 약간의 모순이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쇼 대표님은 이 스타일에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제 제시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잘 버무려 가지고 현장에서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아마 더 바라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은 인쇼 대표님이에요. 아카데미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일기 대표님들이 이거는 내 거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칫 좋은 분위기를 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뭐 잘 하실 거라 저는 항상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런 염려가 조금 있다. 네. 뭐 제 개인 채널이니까. 네. 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하고 다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 연구회와 디자인 스터디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저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나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제 개인적인 목적은 안정적 오더입니다. 한 샘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영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업만 잘하면은 꼼꼼하게 또 발주만 잘하면은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쫙 퍼뜨릴 수 있는 게 또 한샘의 장점입니다. 그건 정말 한샘의 장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영업에 대한 부담감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아카데미 1기가 되다 보니 현재는 그런 오더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벌써 분당 올라갔다 왔고요. 내일도 미팅이 있고요. 네. 아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3개라니까 3개. 한 달에 지금. 5개 하면 몸이 찢어집니다. 몸이 찢어지고 6개는 터져버립니다.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을 늘리거나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시공팀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안정적인 오더 면에서는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저의 어그로가 완전 먹혔죠.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기적이다라는 말. 근데 저는 이 오더를 나중에 우리 기수분들이 2기, 3기, 4기, 5기 아마 지속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인시오 스타일은 계속 발전하겠죠. 그리고 기수가 지나갈수록 더 발전된 디테일과 다양한 것들이 발전된 상태에서 또 전수가 되겠죠. 네, 단순히 이제 기수가 늘어날수록 이분들은 기회를 늦게 받은 거지만 인슈 대표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더 좋은 디테일, 더 좋은 개발된 하드웨어, 더 다양한 어떤 스타일을 제시를 해주면서 더 가르칠 거 아니에요. 더 이 교육의 질은 더 높아질 거라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스타일로는 2년, 3년, 4년 후에 이 시장에서는 독특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변화를 추구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평범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진짜 사나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목도는 기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인시오 대표님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넘사벽에 이제 영역에 가 있는 거죠. 이미 넘사벽이 영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깔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아무리 그분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분을 깔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인슈 대표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기생들은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수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 평준화가 될 겁니다. 여전히 인슈 대표님은 여기 계시겠죠? 자, 그러면은 기수생 분들은요,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향력.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디자인 연구를 해서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 1기생의 어떤 주목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물론 그래도 오더는 많이 들어올 테지만 제가 봤을 때 살아남으려면은 계속 디자인 발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쇼 대표님으로부터 1기생이었으니까 당연히 피드백도 오고 좋은 어떤 자료가 계속 공급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 끼치고 네임 밸류를 계속 올리거나 유지하거나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기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곧 안정적인 오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한 달에 3개에서 5개 정도 치면요, 안정적인 오더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받아서 열심히 잘 하면 돼요. 디자인이 안 예쁘거나 시공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터트리거나 그러면 점점 오더는 없어지겠죠.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의 능력인데, 어쨌든 노력을 하면은 이 오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기수들이 올라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무리 근데 많은 기수들이 올라온다고 해도요, 기수로 선택되지 못한 수많은 분들에게는 기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안정적인 오더가.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어그로꾼이 된 거, 확실하게 나도 나만의 색깔로 선점을 하자. 이거는 저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전략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일기생 우리 대표님들은 이 방법을 선택해 보심이 어떤가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이분들은 기수 회원도 되겠지만 저는 일반 업자분들 우리. 근데 이거는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1기가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열정 쪽에 가깝지 않았나. 네. 그럼 이분들은 열정이 없었을까요?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저의 이기심과 미안한 마음, 미안한 감정 섞여가지고요, 이분들을 저는 같이 갈 겁니다, 이분들이랑. 그래서 지금 메일을 제가 달라고 그러고 있죠.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요 전 영상에서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어느 지역에 이런 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 지역에 청주 길디자인 대표님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길디자인 대표님이 인쇼 스타일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에요, 청주에서. 그런데 길디자인을 거쳐오지 않으시고 제 쪽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청주에 누구 없나요?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청주에 길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립을 딱 달았어요, 옆에다가. 이게 제가 바로 바라던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허브 역할을 한 거잖아요. 저의 영향력으로. 네. 뭐 얼마 되지 않는 유튜버지만 그분은 길디자인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하셨어요? 길디자인 대표님, 길 대표님 받으셨습니까? 이거죠. 시너지죠. 저는 저의 영향력으로 안정적인 오더를 계속 받을 수가 있겠죠, 여전히. 그리고 일반 사업자분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계신 우리 기수 회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연구라는 게 단순히 디자인만 연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서로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김 대표님 저한테 좀 똥 좀 떼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이건 퇴색됩니다. 그냥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냥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님은 대신에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보고 상담 받아보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겠죠. 예. 당신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했는데 뒤통수 맞았어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추천만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연구에는 이제 뭐 현재는 뭐 제가 이제 주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그런 허브의 역할, 예, 그것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기능이죠.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자인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그것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업자분들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수분들, 네, 그리고 도배하시는 분들, 타일 하시는 분들이 오 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목수하시면서 업자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순수 목수분도 계셨고요. 도배하시는 분도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디테일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연구에 속해 계신 분들의 내공이 올라가고요. 더 곤고해지겠죠. 공고해지겠죠. 공고인가요? 공고인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많이 모일지는 저희도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는 스터디가 시작되는 6월부터 끝나는 9월까지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디자인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는 건 아마 주 1회는 이 디자인 스터디 쪽이 되지 않을까. 이 디자인 스터디 쪽은 뭐냐면은 업자들은 아니시지만 뭐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저는 레벨 2보다는요 레벨 1이 훨씬 더 많은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테일이 이분들에게만큼은 광범위하게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많아지면요 이분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테리어 시장이 면허도 준비해야 되고요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쉽게 이제는 뛰어들기가 쉬운 시장이 아닌 게 점점 돼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디자인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고 그러면은 그런 걸 찾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단가도 덩달아서 조금씩 높아질 거고 그 높은 단가가 단순히 어느 한 곳에만 몰빵돼 가지고 거품이 잔뜩 낀 단가가 되는 게 아니라 단가는 올라가지만 평균적인 단가 형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들도 좋은 거죠. 소비자들도.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에 갑니까? 이분들한테 가는 거죠. 이분들한테 가는 거죠. 네. 고용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벨 1은 솔직히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인원 뭐 관리도 그렇고 강의 공간이 이제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6월부터 9월까지 인쇼 대표님한테 전수받은 거를 어떤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연히 인쇼 대표님의 허락을 받고 이분들한테 풀어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같이 마음에 맞으면 저랑도 같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자를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기수가 이제 한번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인 스터디 그룹에서 배출되면은 사업체를 하시던 들어가시던 네,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밥그릇 뺏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신 게 좋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기수생 여러분은 그만큼 네임밸류 충분히 높일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 테고요. 그리고 한 달에 10개 이상 못 치시잖아요. 나눠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인증받은 분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탁하기는 폐쇄적으로 가지 마시고 많이 나눠주시면 인시오 대표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응원해주고 오더를 많이 드릴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오픈해야 된다라고 강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아카데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 저는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주는 건데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대비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분위기가 끊이지 않아서 디자이너가 먼저 살고 실력 좋은 디자이너들이 업자분들과 함께 좋은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내고 가격이 평준화되어서 한 사람들만 몰빵돼가지고 그 사람들만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몇 시인가요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12시 넘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많이 좀 저를 좀 서포트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돼버린 거 네, 같이 서로 밀어주고 같이 서로 밀어주신 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디자인 연구에 계신 분들부터 저는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요. 그 업체를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선택은 고객의 몫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속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찾아가서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상이에요. 여전히 전국적으로 10만 개에 육박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망하고 새로 생기고 망하고 새로 생기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오긴 했어요. 결국엔 실력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요. 실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정말로 좋은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달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말이 또 역시 길어졌는데 그러려니 하십시오. 네. 아, 제가 또 저러는구나.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 업자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 우리 시공하시는 분들 다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시끄럽다고
너무 이렇게 뛰어 올라오지 마시고 또 우리 고객님들은 죄송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네요. 그렇다고요, 그냥.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 네.